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통과해 카페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지우는 언제나처럼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테이블을 정돈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늘 긴장돼 있었죠. 오늘도 잘 버텨보자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열어두자 단골 노신사 명호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명호는 늘 그랬듯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지우는 잔을 놓으며 노신사의 어딘가 무거워 보이는 표정을 스쳐보았어요. 명호는 작은 숨을 고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잦아들고 카페는 다시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았죠. 지우는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명호가 앉았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의자 옆 바닥에 낡은 검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주인을 찾기 위해 봉투를 들어 올렸고 순간 묵직한 감촉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지? 이렇게 무거운 봉투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지우는 바로 사장 수진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연 두 사람은 안에 가지런히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게 접힌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봉투와 메모를 바라보며 이 돈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는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봉투를 들고 카페 밖으로 나서며 메모에 적힌 글씨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메모에는 지하철역 이름과 보관함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서툰 필체가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건 그냥 잃어버린 돈이 아니겠죠라고 혼잣말하며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근처 상가를 둘러보며 명호를 본 사람을 찾아 물어봤지만 모두 가끔 오시는 조용한 분이죠 정도의 이야기만 들려줬어요. 지우는 더 이상 주변에서 단서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메모의 지하철역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역 안은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북적였고 복잡함 속에서도 지우는 적힌 번호를 따라 꾸준히 걸었어요. 보관함 앞에 도착하자 낡은 번호판과 긁힌 자국들이 오래된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보관함 문을 열자 안에는 낡은 점퍼와 세월을 견딘 듯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사진 속 명호로 보이는 남자와 어린 손주의 환한 미소를 천천히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유난히 평온해 보여 지훈의 마음은 묘하게 저릿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지워진 문구가 남아 있었고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명호가 왜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녔는지 그리고 왜 보관함에 이 사진을 넣어두었는지 의문이 짙어졌습니다. 지우는 이 일이 단순한 분실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 깊은 사연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우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주민센터로 향해 명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상담 직원은 기록을 확인한 뒤 명호가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직원은 혼자 생활하셔서 자주 힘들어 보이셨죠라고 말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는 명호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공백이 길어졌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던 손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진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상담 직원은 명호가 같은 요일과 시간에 늘 외출했음을 알려주며 아마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지우는 보관함에 있던 점퍼와 사진이 바로 그 기다림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명호가 혼자 남겨진 세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물건들을 간직해 왔는지 상상해보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우는 이 돈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보다
그의 마지막 뜻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 표정을 굳히고 명호의 주소가 적힌 문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확인한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행선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명호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는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우는 명호의 주소를 따라 오래된 임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건물 외벽은 오래된 비바람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고 복도는 낮은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힌 호수를 찾아 천천히 걸었고 문틈 아래로 아주 작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약한 기침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명호는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 안은 오래된 약봉지들과 정리되지 못한 서류들로 가득했는데 그 속에서 명호의 지난 세월이 고요히 쌓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방 한켠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살폈고 사진 속 명호의 미소가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는 봉투를 꺼내 명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말보다 먼저 행동이 주저앉는 듯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명호는 지훈의 움직임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며 발견 경위를 설명했고 명호의 눈은 그 순간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바라보며 손끝을 조심히 올렸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남겨진 마음의 무게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우는 명호의 떨리는 모습을 본 뒤 손주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그는 주민센터와 여러 기관에 연락하며 가능한 기록을 모두 살폈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손주의 현재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 지훈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벨소리가 길게 울리는 동안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마침내 전화를 받은 손주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라며 당황한 목소리를 냈지만 명호의 이름을 듣자 조용히 숨을 고르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고 손주는 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힌 듯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명호의 집 앞에서 만나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눴고 손주의 표정에는 긴 시간 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흔적이 비쳐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선 순간 지우는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 햇빛이 명호의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의자에 기대어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듯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곁에는 정리된 봉투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으며 손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손주에게 전하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지훈이라는 청년에게 남긴 마지막 감사가 담겨 있었고 방 안은 조용한 울림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며칠 뒤 장례식이 조용히 마무리되자 손주는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카페로 찾아왔어요.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주를 보자 바로 일손을 멈추며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손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상자를 내밀었고 그것이 명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라 전했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열어보며 숨을 고르게 되었고 안에는 명호가 평생 아껴둔 작은 시계와 짧은 메모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메모에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고 지우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시계를 손에 쥔 지훈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고 지나가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따뜻한 햇살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어요. 손주는 옆에서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지훈을 얼마나 믿었는지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훈은 쉽게 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명호가 남긴 온기를 되새기려는 마음이 비쳐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카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이 일하는 자리 한켠에는 명호가 앉던 창가 좌석이 조용히 남아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지훈은 손에 감긴 시계의 감촉을 느끼며 앞으로의 삶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명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조용히 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오래도록 흐르는 따스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어요.